저녁에 TV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죠. 차가운 음료를 하나 들고 발을 올리고 편하게 쉬면서 웃을 준비를 하세요. 잠깐, 무슨 일이야? 눈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해. 두개골에 비해 너무 커. 몸이 뒤틀리고 변하면서 눈이 점점 더 커지고 튀어나와. 알고 보니 만화 논리를 인간의 몸에 적용하면 정말 끔찍해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TV만 본다고 해롭진 않을 텐데. 그렇지. 사무실에서 긴 한 주를 보낸 후에 회사원은 금요일 밤에 그냥 앉아서 옛날식으로 채널을 돌리며 휴식을 취하고 싶을 뿐이야. 그가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후 매주 주말마다 하던 그의 의식이었다. 건물은 볼품없고 물론 가끔씩 배관에서 물이 새기도 하고 가끔씩 바퀴벌레가 욕실 바닥을 가로질러 달리는 것도 보이긴 해.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그가 가장 사랑하는 걸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일이야. 케이블 TV. 이 동네 다른 건물엔 없는 게 있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된 케이블 TV.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그의 또래 대부분은 케이블 TV를 외면했지만 바지에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피자를 시키고 옛날 방식대로 채널을 돌리는 그 짜릿한 도파민의 쾌감만큼 좋은 건 없어. 그러나 그는 계단을 힘들게 올라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 문에 붙은 쪽지 한 장을 발견한다. 이게 뭐지? 그는 쪽지를 보고 집주인 통지서임을 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건물의 케이블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 TV를 켜고 속이 철렁 내려앉는다. 채널들, 그가 사랑하던 채널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모든 채널이 사라지고 하나같이 똑같이 끔찍한 잡음만 나온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그것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니야, 분명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는 이 장애물도 평소처럼 문제를 해결하듯 접근할 것이다. 빠른 구글 검색으로 케이블 없이 TV 채널을 보는 방법. 그는 광고들을 쭉 내리다가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포럼 게시글을 찾는다. 그는 케이블 박스 안의 선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다시 연결한 다음 칼로 박스 옆면에 어떤 기호를 새기면 다시 채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물론 좀 우스꽝스럽게 들리긴 하지만 돈을 쓰지 않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볼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박스의 플러그를 뽑고 박스를 열어서 몇몇 선들을 다시 배열한 다음 다시 닫고 신비한 기호를 새긴다. 모두 합쳐서 약 20분 정도 걸린다. 피자가 도착할 때쯤 그는 막 일을 마친다. 완벽한 타이밍이지만 정말 작동할까? 아마 안 될 거야.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잖아. 그렇지? 그는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다시 켠다. 놀랍고도 기쁘게도 통한다. 그는 다시 화면을 볼 수 있다. 채널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는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한다. 급한 불은 껐으니 그는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피자를 커피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 본격적으로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한다. 그는 채널을 돌리며 각 프로그램의 번쩍이는 화면을 본다. 채널은 계속 돌고 돈다. 어디에 멈출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는 어디에 멈출까? 오늘 밤 오락거리는 무엇일까? 마치 그가 입 밖에 내지 않은 질문에 직접 답하듯 그는 자신이 모르는 번호의 채널로 돌린다. 사실 번호조차 없다. 화면 오른쪽 상단 번호가 있어야 할 곳에는 X라는 글자만 있다. 낯선 채널인 것은 차치하고 화면에 나온 이미지는 단순히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갑기까지 하다. 그는 좋아하는 만화 가족이 함께 소파에 앉는 장면을 보기 위해 채널 X로 딱 맞춰 돌릴 수 있었다. 완벽하다. 심슨 가족 에피소드다. 채널을 돌리다 딱 맞는 타이밍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발견할 때가 가장 만족스럽다. 이제 채널을 돌린 보람을 즐기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에피소드인지 알아볼 차례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그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건 분명 새 에피소드야. 더 좋네. 하지만 에피소드가 계속되면서 뭔가가 그의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만들기 시작한다. 음주기를 따라 오싹한 전율이 흐른다. 그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번 에피소드에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당신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나요? 무언가가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목표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나요?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 임상적 정신건강 문제가 있든 평범한 사람이지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든 관계없이 상담은 인생을 바르게 바라볼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폰서인 BetterHelp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BetterHelp의 사명은 상담을 더 저렴하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명인데 특히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택지에 제한이 있을 때 상담사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BetterHelp는 온라인 플랫폼이라 상담사를 찾기가 더 쉽습니다. 원격으로 진행되며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BetterHelp가 며칠 만에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 줍니다. 가입하고 상담사와 연결되는 것도 쉽습니다. 제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BetterHelp.com/doctor, BetterHelp.com/DrBob입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 채널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베터헬프 첫 달 이용료에 1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와 연결해서 도움이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를 찾는 게 약간 데이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 그 치료사와 잘 맞지 않는다면 이건 치료에서 흔한 일인데요. 추가 비용 없이 쉽게 다른 치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보험 적용 여부 같은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들다면 BetterHelp에서 온라인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거나 betterhelp.com/drbob을 방문하세요. 채널 후원해주신 BetterHelp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TV에서 방영 중인 이상한 심슨 가족 에피소드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전형적인 이야기 전개는 다 들어있습니다. 호머는 직원,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터무니없는 결과들이 벌어집니다. 리사는 살을 깊은 영재로 가족의 엉뚱한 행동에 답답해합니다. 바트는 문제를 일으키며 의문 제기자들에게 엿이나 먹으라고 합니다. 마지는 가족을 하나로 묶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매기는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답지 않게 훨씬 더 영리함을 보여줍니다. 전형적인 심슨 가족 이야기죠. 하지만 가끔씩 그는 그 캐릭터의 눈이 옆으로 움직여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분명히 본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는 없습니다. 이건 만화니까요. 이건 의도적인 스타일이거나 그가 이해 못한 농담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웃지 않습니다. 캐릭터의 시선이 잠시 그와 마주치며 갑작스러운 공포가 그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그의 심장을 공포로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에피소드가 계속되면서 그는 여러 이야기 전개가 익숙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르지는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르지가 경찰관으로 일하고 동충져갑니다. 지가 아이들은 호머에게 집에 수영장을 사달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들은 같은 에피소드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시즌 6의 여러 에피소드를 잘라서 이어붙이고 눈에 이상한 효과를 추가한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다른 채널로 돌릴까 고민하지만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소파에 꼼짝 못하고 붙어 앉은 채 남은 에피소드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봅니다. 피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드 플랜더스가 심슨 가족의 집으로 늘 하던 인사를 건네러 걸어갑니다. 저는 집에 잘 없어요, 유님. 허머는 몹시 못마땅해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에 호모답지 않게 반응합니다. 그는 네드를 스웨터 깃을 잡고 수영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만 네드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다시 나오려고 애쓰자 호머는 이웃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는 네드를 물속에 붙잡아두고 이웃의 비명이 만들어낸 거품과 만화 같은 눈에 어린 냉담한 기색을 바라봅니다. 마침내 거품이 멈추고 호머는 손을 거둡니다. 물 위에 시체가 엎드린 채로 떠 있습니다. 둥근 안경 한 쌍이 수영장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카메라가 심슨 가족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동하고 그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기는 입을 떡 벌리고 공갈 젖꼭지도 바닥에 떨어집니다. 마지는 경찰 제복을 입고 홀스터에 무기를 집으려 손을 뻗습니다. 호머의 진지한 표정이 풀리더니 그는 웃기 시작합니다. 호머의 눈이 미친 듯이 굴러가고 입이 얼굴 전체가 일그러질 정도로 쭉 늘어나며 눈의 혈관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참 더 웃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번쩍이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곧이어 화면이 검게 전환됩니다. 엔딩 크레딧 없음. 그 남자는 에피소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단 한 번의 광고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고 남자는 어두운 화면과 불안한 생각만 남은 채 홀로 남겨집니다. 평소라면 그는 눈이 아플 때까지 깨어서 계속 텔레비전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닙니다. 오늘 밤은 TV를 충분히 봤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도요. 먹지 않은 피자를 냉장고에 넣고 TV를 끄고 침대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잠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깊이 잠들지는 못합니다.
그는 뒤척이며 차갑고 식은 땀으로 시트를 적십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 기이한 에피소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는 그 일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아침이 되어 알람이 울릴 때 그는 한순간도 쉬지 못한 것처럼 느낍니다. 주말이라 그는 스누즈 버튼을 눌러 더 잘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스누즈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무언가 그의 눈에 띕니다. 그의 손이 전날 밤보다 훨씬 더 노랗게 보입니다. 빛의 장난일까요? 그는 몸을 일으켜 침대 옆 램프를 켭니다. 아니요, 그의 피부는 분명히 노란빛입니다. 그가 아픈 걸까요? 그는 거의 잠을 못 잔 피로감을 제외하면 완전히 멀쩡하게 느껴집니다. 열도 없고 메스꺼움도 없습니다. 사실 그는 배가 고픕니다. 심지어 굶주릴 정도입니다. 그는 냉장고에 있는 피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떠올립니다. 그에게는 딱 최고의 아침 식사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피자 상자를 들고 다시 TV 앞에 앉습니다. 잠깐, 그가 TV를 켜면 어떤 끔찍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는 운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TV를 켭니다.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방영되는 심슨 가족 에피소드는 완전히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는 피자를 다 먹고 쇼를 즐깁니다. 주말이 끝날 무렵 그 남자는 꽤 달라진 기분을 느낍니다. 그는 항상 근무 시간 동안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월요일 아침 병가를 내고 집에서 TV를 더 보려고 기침하는 척합니다. 다행히 그를 귀찮게 하거나 소파에서 일으킬 아내나 아이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냅니다. 간식을 먹고 TV를 봅니다. TV를 보고 결근 연락을 하는 생활의 반복입니다. 일주일이 2주일로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그는 단지 내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도 그에 맞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아침이면 베개를 덮고 샤워 배수구를 막아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완전히 대머리가 됩니다. 그의 피부에 노란 기운도 점점 더 짙어져서 결국 TV 화면에 나오는 만화 가족과 똑같은 노란색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유사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자신이 헤엄치는 물을 모르는 것처럼요. 그는 내부에서는 그 영향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말이죠. 2주가 3주가 되면서 변화는 불편해지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의 직장에서 무단 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전화를 받지만 그건 그 남자에게 닥친 문제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그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니, 눈만 감을 수 있다면 잘 수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의 눈꺼풀이 예전처럼 눈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비틀거리며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그는 충격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최대한 크게 떠져 있습니다. 눈알이 너무 커져서 얼굴 밖으로 심하게 붉어져 있습니다. 눈이 너무 멀리 튀어나와서 이제는 눈꺼풀로 감을 수조차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미루고 무시해왔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가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정체불명의 병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가는 길에 도넛을 좀 사야겠죠. 그는 분홍 아이싱과 스프링클 도넛이 너무 먹고 싶어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도넛 한 다스 먹고 맥주로 넘기는 건 어때요? 그리고 나서 그는 병원에 갈 겁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갑자기 자신의 다리가 얼마나 무겁고 둔하게 느껴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과거엔 걷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몸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근육은 둔하게 느껴지고 뼈는 어쩐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 번 잘못 디뎌 발목이 꺾이며 옆으로 휙 돌아가고 뚝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시야 전체에 불꽃놀이처럼 통증이 번집니다. 그의 커진 눈은 자신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은 공포로 휘둥그레진 채 안화 속에서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떨어집니다. 끔찍할 만큼 우스꽝스럽게 계단을 연달아 굴러 두 층분의 계단을 내려간 끝에 마지막엔 기분 나쁜 뚝 소리와 함께 맨 아래엔 처박힙니다. 그의 머리가 인도에 부딪히기 직전 그의 마지막 말은 짧고 간단합니다. 그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체념 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한마디.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들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들 중 누구도 가장 노련한 경찰들조차도 이렇게 기이한 광경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끔찍하지 않았다면 거의 웃길 뻔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고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서 그들은 그 불쌍한 노란 녀석을 눈에 띄지 않게 옮기고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연락한다. SCP-재단이 시신을 조사하러 왔지만 그들 역시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그들은 시신을 재단의 영안실로 옮겨 수십 년 동안 냉동 보관한다. 재단이 마침내 어떤 단서를 발견할 때까지 한 재단에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가 SCP-7066의 비밀을 밝혀낼 때까지 말이다. SCP-재단의 형이상학부는 SCP-재단이 존재하지 않는 평행 현실에서 위험한 변칙 현상을 격리하는 임무를 맡은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이 평행 재단들이 사라졌든 아니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든 다른 현실에서 재단의 부재는 문제를 야기했고 이 프로젝트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2047년 8월 7일 ASX 번호 623번 평행 우주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사하기 위해 탐사되었다. 제가 언급해야 할 점은 이 우주가 발견되기 전에는 대규모 XK급 세계 종말 시나리오를 겪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행성 표면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고 인간 인구가 극적으로 감소한 점을 보면 어떤 형태의 종말적 재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은 이번 탐사의 발견을 더욱 이상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폐허 속 버려진 팍스 녹음 스튜디오에서 탐사팀은 최근에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직 눈에 띄게 상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에는 먼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건물에서 발견된 유해는 며칠 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에 숨겨진 지하 하부층에서 12구가 넘는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DVD 플레이어가 연결된 텔레비전에서 무언가 재생 중이었습니다. 선명한 색상, 익숙한 사운드,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들로 그 프로그램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슨 가족이었습니다. DVD는 플레이어에서 꺼내죠. 해당 케이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후 그 DVD는 우리가 모두 알고 살고 때때로 사랑하는 그 우주로 다시 돌아와 SCP-재단으로 옮겨졌고 SCP-7066으로 지정되었습니다. SCP-7066은 1980년대 후반 미국 만화가 맥 그로닝이 만든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시트콤 심슨 가족의 6번째 시즌 블루레이 DVD 복사본으로 견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것은 평범한 심슨 가족 DVD가 아닙니다. SCP-7066의 내용을 시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 직후 다양한 불쾌하고 기이한 변칙 현상을 겪게 됩니다. 개인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변칙 효과는 대체로 특정한 시간 순서를 따릅니다. DVD를 처음 시청한 후 3일에서 5일 사이의 대상자는 심각한 행동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 성격이나 이전 습관과 상관없이 대상자는 게으름, 알코올 중독,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에서도 무능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SCP-7066에 노출된 후 닷새에서 열흘 사이에 신체적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머리카락이 빠르게 빠지기 시작해 뭉텅이로 빠지며 거의 완전히 대머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피부가 변색되기 시작하며 황달처럼 노르스름한 색조를 띠게 됩니다. 지방종과 유사한 과도한 지방으로 이루어진 종양이 몸 전체에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10일에서 15일이 지나면 이러한 종양 덩어리의 무게로 인해 대상자의 다리가 위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15일에서 20일 사이 어느 시점에 대상자의 눈이 얼굴에서 돌출되기 시작하며 심각한 형태의 안구 돌출증가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불편함과 고통, 그리고 눈을 감기 어려워져 정상적인 수면 패턴이 방해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피부의 누르스름한 빛깔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면 지방성 종양이 대상자의 온 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굵어지고 이러한 추가적인 종양의 존재를 수용하기 위해 대상자의 목과 몸통에 새로운 구강이 형성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상 현상은 멈추고 대상자는 변형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둥글고 서투르며 만화처럼 노랗고 대머리에 알코올 중독 성향과 무능함을 지닌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만약 이 설명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네, 맞습니다. 이 특정 이상 현상에 대한 테스트 기록은 봉인되었고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보안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상 현상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성 실험 대상자들이 호머 심슨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면 다른 집단은 심슨 가족의 다른 구성원처럼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일정 나이 이상의 여성은 머리카락 색과 질감이 변해서 두껍고 파란 벌집 모양 머리로 바뀌는 걸 경험할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아이들도 영향을 받아 머리가 뾰족하게 솟고 피부와 같은 노란색으로 변할 수도 있겠네요. 이 현상이 아기에게 미칠 영향만 생각해도 소름 돋아요. 물론 이런 생각들은 모두 가정입니다. 이런 영향을 누구에게나, 특히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 저는 항상 진실을 추구하지만 어떤 질문들은 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그 답을 얻는 다른 길은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언급했던 시신들 기억하시나요? 버려진 폭 스튜디오에서 발견된 그 시신들 말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상한 특성을 보였고 불쾌할 정도로 실사판 호머 심슨 같은 존재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변형 자체가 사망의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의해 사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상 현상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급성 간부전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DVD를 만든 누군가가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그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건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는 운명입니다. SCP-7066은 현재 재단 사이트 19의 표준 저우선순위 변칙 아이템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다수결 결정에 따라 해당 변칙 개체에 대한 모든 실험은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잊을 뻔했네요. 이전에 변칙 개체 발견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빼먹었습니다. SCP-7066이 처음 그 숨겨진 지하 하부층에서 발견되었을 때 VCR 표시창에 낡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걸로 버틸 수 있을 거야. 힘든 60년이었지만 매트, 우리는 이겨낼 거야. 늘 그래왔잖아. 약속할게. 준비되면 전화해. 쇼는 계속돼야 하니까. 그 불길한 포스트잇 메모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알 수 없다. SCP-7066의 기원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평행 우주의 매트 그로닝이 뭔가 이상하고 불쾌한 일에 연루된 것처럼 보입니다. 확실히 말하긴 어렵지만 이 버전의 쇼가 방송되지 않아 우리 모두 안도하는 것 같아. 이제 실례하겠습니다. 지금은 연구를 잠시 접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넌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갑자기 도넛이 먹고 싶어졌어. 그래. 미안해. 닥터 밥 패트리온을 확인하고 오늘 주니어 연구원이 되어보세요. 이제 닥터 밥 파일에서 SCP-1048, 빌더 베어 등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